이렇게 지금 카쿠 가방 싸고 있어요. 역시나 카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카쿠라고 해요, 저희들은.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괜히 이런 것도 한번 뒤적거려보고 뭐 가져갈 거 없는지. 아, 여기요. 모조지가 많았네. 오케이. 여기다 챙겨오고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거 뭐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다쿠를 저는 조용히 하고 싶거든요. 조용히. 미친!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들고 가는 게 많거든요, 오늘. 이게 차를 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진짜 그 음악도 듣고 이래야 돼서 노트북 챙겼죠, 잡지 챙겼죠.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쿠를 하는 이유를 그 나레이션과 다쿠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의 카쿠 영상은 이렇게 무거운 빨리 가볼게요. 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나레이션을 이렇게 하려고 편하게 누워있어요. 약간 비스듬히 누워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모습인데 잡지랑 이렇게 책이랑 해서 다 챙겨왔어요. 스티커북 하나랑 저것도 안에 보시면은 뭐가 많아요. 필통 꼭 챙겨야 되겠죠? 이렇게 저 소파가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카페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들은 다 소파가 되게 편하고 이 의자와 책상의 간격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말이 진짜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이거를 지금 그 손톱 저거 빨리 말해야 되는데 뭐라 말해야 돼? 빨리 제발 뭐지 저거? 네일 손톱 영양제 그거를 바르는 모습을 찍었는데 안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고 일단 먼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 다이어리 다쿠 이거 지금 상실의 시대를 제가 다쿠로 할 거잖아요. 리뷰 다쿠로 할 건데 제가 따로 적어놓은 리뷰의 말이 한 10줄 정도 있거든요. 10개 이렇게. 이거 미돌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스티커들이 막 나불나불 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스티커들도 저렇게 다 모아둔 게 있어서 저런 게 생각보다 잘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고 제가 잡지 스크랩 해둔 거 이거는 제가 만든 영상 있으니까 위에 카드 보시면 돼요. 저 만든 거랑 저 정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은 저 메모지에다가 제가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어요. 저 분홍색 메모지에다가. 그래서 저거를 조금 서술 형식으로 써둘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금 떼는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이거는 제가 이향인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서 좀 공감 가는 것들 있으면은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실의 시대를 또 해야 되니까 좀 떼어내어서 다른 페이지에다 먼저 옮겨두고 하려고요. 저 포스트잇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자막으로 띄울게요. 책 읽을 때는 저기다가 저런 조그만한 네모 포스트잇에다가 적는 거를 되게 좀 제가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 1번은 뭐였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됨. 욕만 써뒀음. 하지만 분명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썼고요. 뭐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적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느낀 점을 어떤 문단을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하기 좋고
이 책에 맞는 느낌이라서 사실 조금 아쉬운 게 그 전에 쓸 때 라소록 다이어리가 좋았던 게 이렇게 되게 길게 그냥 긴 호흡으로 쓸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써야 되니까 이 방법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뭘 쓰려고 하면은 되게 겁부터 나요. 되게 간추려서 써야 되니까. 제 영상 길이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전 되게 줄여서 말하고 아무튼 이렇게 짧게 뭐를 요약하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렇게 오래 해보질 않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되게 1차원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라소록 썼을 때보다 되게 더 1차원적으로 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그 1차원적인 기록하는 거를 되게 좀 힘들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서. 근데 지금은 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책을 읽다가 코멘트를 써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좋았던 문장 같은 거를 적어두려고 네, 그걸 메모하고 싶은 거.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제가 밑줄 쳐놓은 거는 약간 그 캐릭터의 어떤 되게 여기서 캐릭터가 있잖아요. 인물들이 뭐 한 몇 명 있는데 그 캐릭터를 뭔가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줄로 쳐놨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열받는 포인트라던가 그런 거 줄 쳐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책의 밑줄을 자로 좀 그었거든요. 이 책은 책상에서 제가 읽었어요. 항상 밤에 한 한두 시간씩 이렇게 책상 위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어쨌든 뭐 이 책이 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한 3주 정도 읽은 것 같거든요. 2, 3주 내로 읽은 것 같은데 이 분위기에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진지하지도 않고 그런 유머도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 그러니까 굳이 제가 뭐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되게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려면은 되게 비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연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저렇게 막 보시면 엄청 뭐가 많아요, 말이. 이 캐릭터가 뭐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행동한 거나 생각한 거에 대해서 막 엄청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만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 페이지는 아마 제 기억에 그 단순한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약간 그 단순한 노동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을 되게 내리까는, 그러니까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이었고, 저는 제가 단순한 노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단순한 노동은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이 굴러가려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막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약간 너무 그거 하지 않나?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너무 정말 1차원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다 이렇게 밑바탕을 해준 덕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뭐 우리도 그런 걸 제공하지만.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제공하는 거죠. 이걸 하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지나갔네요. 아무튼 뭐 계속 써내려가고 있고요. 뒤로 가면서부터는 거의 제가 밑줄을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밑줄 칠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주인공의 감정 상태나 그 캐릭터들의 끝났어요. 아, 네. 그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렇게 메모지에다 썼어요. 포스트잇에다.
이 구도 잡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바깥 촬영을, 카쿠 하는 촬영을 엄청 힘들어했는데, 사실 요즘에 한 두세 번 찍어보니까 너무 그냥 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볕이? 그러니까 자연광이 너무너무 예쁘죠? 사실 저 이거 찍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사실 거실에서 찍었기 때문에 자연광을 제가 정말 좋아했어서 이렇게 자연광, 채광 이런 거 참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이렇게 가끔 보여드릴게요. 너무 괜찮죠? 저 여자가 뭐냐면은 나오코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를 붙인 거거든요. 저 여자분이. 저 손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어쨌든 되게 제가 생각하는 와타나베가 생각했을 때 나오코를 생각한 그 책의 모습이 약간 저런 모습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복귀를 하고 뭔가 그 생활하면서 나오코를 계속 미도리예요. 얘는 미도리이고요. 예. 미도리가 약간 저 포즈가 되게 좀 희한하죠. 근데 저는 미도리가 약간 조금 무서웠어요, 솔직히. 봐봐요. 약간 제정신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얘가 사실 요양원에 가야 되는 애예요, 얘도. 좀 웃긴 말일 수 있는데. 진짜, 나오코래. 나오코는 내면적으로, 그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 애예요, 쟤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를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된 촉촉함, 뉴트루지나 산스를 펑클렌저, 뉴트루지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나오코고요. 나오코랑 그 미도리랑 되게 상반된 어떤 여성상이거든요, 사실. 그 나오코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촉촉함, 항상 뭔가 이렇게 수분기가 가득 머금은 듯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 오랫동안 지속되는 촉촉함, 유주지나 같은 여자다 라고 제가 사실 이렇게 딱 가져오긴 했지만은 사실 책의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반대되는 버석버석 마른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 책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편집하면서 약간 좀 웃긴 거예요, 이게. 이게 왜냐면은 버석버석하다,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촉촉함, 이게 완전 반대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건 책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19금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어쨌든. 유주지나 뻥그리 산스리 펑클렌저 같은 여자다라고 제가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방금 붙인 저 포스트 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거. 저 손짓을 해도 보일 수가 없잖아, 이게. 아무튼 그렇고, 뭐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저는 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썼어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저는 제목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하게. 그래서 저렇게 진심 중요하다는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는 사실 우리나라의 뭐라 해야 되죠? 새로 만든 그런 제목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노르웨이의 숲이었으면은 이 책의 그 분위기의 바이브나 이런 게 잘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순수하다. 저것도 와타나베가 생각한 어떤 그런 느낌 같아서 되게 퓨어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나오코의 존재를. 그래서 저 가져와 봤고, 저 내면화된 저거는 저게 나오코가 되게 발랑 까지고 막 나는 신여성이야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내면적으로 되게 뭐가 엄청 많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아까 그 포스트잇에 뭐라 썼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미도리. 뭐가 말도 졸라 많고 마다마다거리고 막 그렇거든요. 왈가닥이고 이런데 뭔가 좀 애가 공허해 보인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뭐가 어쩌고저쩌고 돼 보인다.
저 설명 못했는데. 이게 속도가 안 맞잖아, 지금. 어쨌든, 인생 환불할게요. 저 또 뭐냐. 몹시 집에 가고 싶은.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인생 자체가 지금 좀 뭔가 잘못된 게, 나오코가 그 남친이 너무 빨리 죽어버렸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사실 거의 중학생인데 나이란 말이죠. 그 나이에 그렇게 너무 빠른 상실의 느낌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 나이에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저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네, 와타나베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보면은 저 혁명이라는 그 약간 뭐 정치적인 그 바깥에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 주인공이랑 상관없는데 혁명이라는 게 나왔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나오코가 어떤 하는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혁명적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어쩌고 하는 뭐였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혁명이라고 붙여주고 그냥 저만 알게요. 그냥 저만 아는 포인트. 그리고 이 단풍의 느낌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책이랑도 잘 어울리죠. 누런 저 색바랜 책의 누런 느낌이랑 단풍이랑 어울리잖아요. 저것도 뭔가 좀 퓨어한 느낌이라서 풍경이라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같이 붙인 게 있어요. 지금 나오코랑 이름 너무 헷갈려. 미도리. 이 미도리 내가 미도리랑 나오코랑 계속 헷갈려서 말을 하고 있었네? 미도리를 제가 계속 까먹고 있었어요. 미도리랑 나오코랑 여러분 저는 쟤네가 같이 있었어야 돼요. 쟤네가 와타나베 꺼지고 누구지? 나오코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내면적으로 아픈데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차라리 와타나베가 아닌 나오코와 함께 했었다면 저게 처녀들의 수다. 처녀들이란 말 요새 잘 안 쓰죠 사실. 근데 저 여성 경향에 2000 몇 년도였나요? 2000년도에 97년도인가 뭐 여성 경향의 잡지에서는 저런 처녀들이란 말을 썼답니다. 어쨌든 저런 걸스토크를 했다면 저 사람들이 오히려 나오코가 더 건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수다를 떨고 막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더 너무 애가 이렇게 솔직히 나오코도 그렇고 저 누구죠? 쟤 누구예요? 와타나베가 둘 다 차분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N극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미도리는 S극이야. 그래서 N과 S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일 것 같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 끝나고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이 닫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걸스토크 하면은 나오코는 건강해져서 영화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러브를 해줬어요. 그들의 사이버 우정을 생각하면서 염원하면서 새로운 커플링을 만들어 보고요.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망상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망상을 하는 게. 새로이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 안타까운 면에서. 네. 여자들의 마음은 여자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물론, 저 사람은 방금 저 러브 풍선 들고 있는 사람은 레이코거든요. 근데 전 처음에 레이코가 진짜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읽고 나서는 나는 레이코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 들지 않아. 이게 말을 내가 하지 않겠어.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심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고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읽으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런 별 자그마한 스티커 이런 거 되게 이 책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알게 된 건데 저렇게 땅땅땅땅땅 해주면은 정말 예뻐요.
되게 예쁘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배경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불빛이 약간 살짝살짝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느낌도 나면서. 저거는 음침한 레이코라고 제가 지금 적고 있고요. 진짜 난 너무 싫어요, 레이코가. 제가 맨 처음에 앞장에도 제가 캐릭터 좀 이렇게 기억 좀 하려고 막 메모해둔 게 있는데, 다이어리에 레이코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저렇게 서로를 도와가며 얼마나 좋은 어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레이코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거기 요양원에 있는 거란 말이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있는 건데, 저는 레이코 같은 사람 만날까 무서워요, 진짜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 사실 이 책에서 제일 감명 깊게 남은 한 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도리 있죠. 미도리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나 와타나베랑 같이 가요, 미도리가. 그래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뭐 같이 이렇게, 아, 그렇구나. 소개도 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미도리가 이렇게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미도리가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 미도리 아빠랑 둘이만 이렇게 남게 돼요, 와타나베가. 근데 오이를 잘못 사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먹고 싶은 게 뭐 복숭아였는데 잘못 알아듣고 미도리가 오이를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이, 이거는 미도리예요, 지금. 예. 그 복숭아를 사러 갔다 오이를 사온 미도리고요. 저렇게 해맑게 사왔는데 아빠는 오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복숭아가 먹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안 먹는다 이랬는데, 와타나베가 먹는 모습을 보고 오이를 먹는 모습을 먹방을 보고 아버지가 식욕이 돋아가지고 나도 오이 먹을래 이렇게 돼서 오이를 드시거든요. 그게 전 너무 기억에 남고, 지금 저 창문이 계속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그 환자가 누워있으면 계속 창문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물론 거기서 창문이라는 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 근데 그냥 그나마 그 아저씨한테 창문이라도 있길, 창문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 그 미도리 아버지가 매일 보고 있는 그 창문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저런 창문이었으면 좋겠다. 저렇지 않죠. 절대 예쁘지 않겠지만 그냥 저는 창문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창을 보는 것. 계속 구름이 지나가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병실에 누워 계시면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그림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그 와타나베와 미도리 아버지의 마주침? 이 장면이 참 잔상이 되게 오래 남았고, 나도 우리 부모님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도 그렇게 미도리처럼 씩씩하게 잘 해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뭔가 당당하게 되게 좀 이렇게 악착같이 잘 살아가는 느낌이긴 해요. 되게 어린 나이인데 이 미도리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싶다가 아등바등 잘 사는 중인 미도리라고 제가 적었는데, 왜 아등바등 산다고 했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옆에 보면은 잡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찾던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왔죠. 언제 가져오죠? 이제 가져오네요. 아등바등. 그리고 아등바등이라는 말을 사실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지, 그것도 옛날 고전 잡지를 굳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뭐 요즘 잡지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안 보는, 접하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너무 귀엽고 낭만이 가득해요, 옛날 잡지들을 보면은. 고전 잡지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데, 고전 잡지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완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저도 맨날 검색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는 곳이 맨날 바뀐답니다. 이 페이지에 뭐 정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뭐라 써뒀고요. 와타나베의 이야기로 할 건데요. 이 페이지는
와타나베는 좋은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고 허세도 없으면서 최소한의 선을 지킬 줄 알고 수동적이지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판단하는 법이 없이. 그래서 여자들이 와타나베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적어놨고, 이 인물은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저는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 그냥 일반 모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장동건이었어요. 장동건 선배. 그래서 장동건 선배는 굉장히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젊었을 때. 와타나베가 잘생겼다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근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와타나베한테 환장을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소구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소구점을 찾아보자면,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굉장히 양면적인 이야기인데, 되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쪽에서 보면 되게 네거티브한 거에서 보면은, 시선에서 보면은 되게 수동적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절도 되게 애매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게 거절이라는 건가? 내가 그냥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래? 응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응 그래?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뭐 이렇게 좀 하니까 뭐 좋다는 거지 나쁘다는 거지 그런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바로 와타나베 소구점이라는 거죠. 되게 사람 말을 잘 들어줘요. 말 그대로 정말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잘 듣고 있어요. 판단을 하질 않아요, 얘는. 그 판단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원래 인간들이, 여자라는 게. 근데 와타나베는 그냥 너 그런 거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됐구나, 그냥 내가 너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 요런 정도의 태도만 취한단 말이죠. 거기서 저는 약간 여자들이 되게 편안함을 느껴서 와타나베에게 그렇게 매력을 느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너 잘생겼단 말보다 뭘로 승부를 한 건가, 와타나베는 여자들에게 속으로 뭔가 자신의 소구점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뭐였냐니까 한번 봐보자고. 골라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리한 이거 믿음직한 건 또 아니야. 믿음직하긴 한데 믿음직하진 않아.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했었고, 그냥 헤드림 센터 저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그냥 헤드림 센터가 뭐냐면은 딱히 큰 이유가 없어, 얘는. 여자가 싫다고 해도 좋다고 해도 그냥 너가 좋다고 하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그냥 헤드림 센터 수준인 거예요. 그게 남자여도, 그게 자기가 친한 뭐 형이든 동생이든 뭐 하자 하는 거 다 해줘요. 여자를 바꿔서 자자고 해도 그렇게 해줌. 왜냐면 그냥 해드림 센터니까, 예스맨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소구점이 아니었나 해서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 본 겁니다. 목 아파요. 제가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의 지금부터 맞나? 아무튼 요 정도부터는 제가 거의 편집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혹시 몰라가지고. 이것까지도 하긴 했는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녹음도 지금 28분째 하고 있는데 이거 1시간 꽉 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뭘 찾고 있냐면은 상실의 시대라는 상실에 대한 이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았죠? 예. 아무리 찾아도 이거예요, 이게 여성 경향 잡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여성에 대한 요런 여러 가지의 상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좀 여성들이 안 좋아할 만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걸 거르고 이렇게 넘기는데 좀 시간이 걸렸답니다. 뭐 패션, 음식, 뭐 뜨개질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뭐 이상한 뭐 폰팅 이런 거 졸라 많고, 야한 폰팅 이런 거죠. 그게 왜 여성 경향 잡지에 있는데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이 약간 생김새가 저는 독립영화 상실의 시대라는 영화의 약간 여자 주인공일 것 같은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섭외를 하게 되었어요. 저 단발머리 하며 약간 살짝 겉쌍꺼풀에 뭔가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공허해 보이는 모습이 미도리와 나오코를 합쳐놓은 것 같네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좀 모자라가지고
뒤편에다가 해줍니다. 저는 저렇게 옛날에 또 옛날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채널 운영한 지도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라고 해도 돼요. 진짜 고전 시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무튼 저렇게 이렇게 한 면을 다 뭔가 꾸미는 걸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저만의 잡지가 되는 느낌이라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방식이. 글도 많이 썼고 그래서 저 얼굴까지도 다 해서 이렇게 바탕 자체를 꾸밀 수 있는 게 좀 재밌어요. 그 중간중간 저렇게 꽉 찬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되게 환기가 되거든요. 정말 스크랩의 느낌이 확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 종이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좋았고요. 네, 중간에 저렇게 해줘야지 빨리 저기 안 터지거든요. 저 책이 터질까봐 나는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곧 그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쓰고 싶은데, 써도 되는지 고민이에요, 지금. 저게 터질까봐 너무 오래된 책이다 많이 사갔거든요. 근데 제가 저렇게 막 뭘 많이 붙이니까 너무 두툼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저 안쪽에 먼저 붙여주고 근데 저게 되게 거칠거칠해요. 면이 오래된 책이라 그런지 너무 사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거칠거칠해서 풀테이프가 보다는 풀이 잘 붙으면서도 그 꼭지점 있죠. 꼭지점 자리에는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끝에를 저 안쪽이 붙이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실이란 상실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솔직히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거든요. 너무 가오잡고 쓴 글이라서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실이란 죽음만이 아니다. 시간은 지나고 상실한다. 계속된다. 우리가 사는 자체가 상실이다. 자연도 상실하고 어제도 상실하고 상실의 시대를 읽은 느낌은 상실의 시대를 읽은 느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본다. 네. 지나가는 현재, 지나간 1분, 상실된 모든 것들이라고 일단 노란색에다 적어놨고요. 저거 너무 예쁘죠? 제가 아까 막 넘기고 했을 때 이 상실의 시대랑 나는 그 제목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했고 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저 색 조합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코가 그 요양원으로 가는데 그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라 해야 되나요? 그 약간 좀 산속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느낌도 좀 살려봤어요. 그 느낌을 제가 좀 좋아가지고 와타나베가 막 차를 타고 갔나? 기차를 타고 갔나?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저도 막 상상을 해봤는데 딱 저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잘 어울려서 지금 잘못 붙인 거예요, 저거는. 레이어드된 모습을 하고 싶었는데 망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쓰려고요. 너무 조잡해 보여서 저거 그냥 저거 했어도 됐는데 정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어쨌든 또 그 주황 색깔 포스트잇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상실의 시대는 왜 상실의 시대였을까? 상실을 처음 받아들이는 시대여서이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건 GPT가 말해줬다. 도저히 모르겠어서 물어봤다. 나는 느낌을 상실했을까? 느낌을 받는 거를 그러니까. 꼭 모든 게 어떤 것이 결론 지어야 되는 건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먼 훗날 시간이 흐르고 상실의 시대를 내가 이해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적어놨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상실의 시대라는 게 왜 이 책 제목에 근데 왜 상실의 시대인지 사실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상실은 계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 그 노란 포스트잇에 써놨듯이요. 그래서 GPT한테 뭐 물어봤어요. 왜 상실의 시대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또 했을까? 이렇게 하니까 나오코라든지 미도리라든지 또 와타나베
각각의 사람들이 뭐 기즈키였나? 기즈키? 기즈키라는 인물, 뭐 그런 인물들이 다 각자 그 상실을 처음 받아들이는 시대여서였지 않았을까? 처음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아 근데 상실 뭐 아니 뭐 5살부터도 있지 않나 사실? 뭐 뭐를 내가 뭐 우유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든지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만 이거는 네, 또 너무 저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 편집자들이나 우리나라 그때 그 이 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정말 맞았다. 아까는 제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너무 멋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시대라고 그냥 딱 묶어버리기에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 상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책의 그 끝맺음도 보면은 뭐 어차피 뭐 끝난 식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상실이 저는 그 결말 때문에 더 와타나베가 상실을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트라우마적인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병입니다라고 제가 저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이건 정말 병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오코를 통해서 나오코와 함께 나오코도 저기 누구지? 와타나베를 통해서 서로가 레이코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그 상실을 견뎌보자. 사람은 사람을 요구자 했지만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상실이 계속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말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너무 멋짐과 동시에 굉장히 이게 뭐라고 그러죠? 반대적으로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거였고 언제 넘어갔나요? 책장 언제 넘어갔어? 다음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군요. 네,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 좀 약간 놀라실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내용, 저 노란색, 형광색의 내용을 보면은 좋은 부분과 싫은 부분의 온도차가 큰 책이었다. 그래서 읽고 나서도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갔고 확실한 여운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더 점수를 줘야 할까,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야 할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이 되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기다리는 시간, 사람의 사람으로 치유받는 공간, 결국 이겨내지 못한 연약한 인간상. 이런 거가 좋은 것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좀 봐봐요. 저거. 빈틈없는 여성. 나오죠? 왜 빈틈없는 여성이냐. 그래서 이제 파란색 포스트잇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여성 캐릭터는 현실보다 판타지처럼 느껴졌다. 그저 성적인 장면이라 그런 것이 아니다.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학은 현실보다 과장할 수도 있다. 과장하고 과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편한 장면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 표현이 현실의 여성에게 투영하고 그 여성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제가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코, 레이코, 그리고 저기 누구였지? 미도리 뭐 이런 여성상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남자들이 원하는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넣어놓고 되게 빈틈이 없는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각각의 빈틈이 있는 캐릭터들이지만 그러니까 여자들이 현실에서는 하지 않는 말들 있죠. 생각이나 하지 않는 말들.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보편적이지 않은 여성의 그런 말씨와 생각, 가치관 같은 거를 다 투영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판타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굉장히 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 모든 게 다 좋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나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도 그렇고 이제 나도 그렇고 저도 모든 면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좋은 면을 누군가는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나에게는 되게 좀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 캐릭터가 그 현실에서 되게,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나 문학, 예술에서 다뤄지는 이런 그림들이 현실에서 왔을 때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느냐. 사건, 사고들을 사실 우리는 기사들로 마주하잖아요. 사실은. 문학 같은 건 우리가 읽어야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현실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질비하단 말이죠, 여성들은. 근데 그런 위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되게, 이 책의 세계관 속에서는 여성들은 정말 범죄적인 그런 거에 하나도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보편적인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 속에서 되게 우리가 보편적인 남자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와타나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또 그 좋은 사람인 건 맞는 게, 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의 기준, 사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 많이 뭐 이것저것 나눠지겠지만 있잖아요. 공통적인 것들이 약자를 되게 약자라고 생각할 줄 알고 좀 자신보다 저 타이레놀 봐봐요. 네, 너무 멋있네요.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면도 굉장히 확고하고 나쁜 게 아니라 되게 부정적인 면도 되게 강하게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어느 쪽으로 더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제가 또 고민을 해본 지점이었어요. 그냥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유인 거지,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책을 막 여러 가지 읽기 시작하니까는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죠? 조금의, 배웠죠. 문학이라는 거를 조금 배워가기 시작한다. 문학이라는 걸 조금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지는 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또 다른 책을 만났을 때 제가 또 뭐라 해야 되지? 또 당황하지 않고 조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뭐 나쁜 거 나쁘다라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또 해석을 더 잘 해주겠죠, 그런 거는. 제가 그거를 너무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요 정도의 범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제가 뭐 일은 일이다, 이는 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여유를 주니까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각자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페이지는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거랑 조금 연결되는 거예요. 분홍색의 저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나는 이 책을 도덕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읽었다. 사람은 입체적이다. 누군가에겐 천사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하는 범위와 기준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 내가 나를 바꾸고 싶게 하는 것, 그래서 갖게 되는 인연들을 갖게 됨과 동시에 상실해버린다. 가지지 못했다면 상실할 일도 없었을 텐데 기었고 가지게 되고 마지막엔 상실한다. 그래서 그 상실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 관계라는 것이 멋지고 지나간 사람들까지도, 시절 인연까지도 멋지고, 누군가와 만날 때 헤어짐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사실 상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 책 때문에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뭔가 이렇게
뭘로 정리를 할까? 이런 게 되게 어려웠던 게 이걸 내가 책으로 그냥 종이로 읽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사람으로 얘를 읽어야 읽었구나.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를 좀 입체적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쓰면서 제가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게, 우리가 시절 인연에 대한 걸 제가 상실감에 대해서 좀 있었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남은 사람이 몇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가끔이 아니고 요즘에 가끔 또 그런 적이 있지. 내가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나는 뭔가 인연이 다 끊긴 것 같고 자연스럽게 끊긴 것도 있고 내가 끊은 것도 있고 상대방이 끊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랑 인연이 되지 않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게 그런 자연스럽게 돼서 내가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헤어짐까지 겪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당연한 일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 글과 내용 같이 그냥 그런 헤어짐들도 사랑하고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너무 그렇게 슬퍼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처럼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참 살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은. 네. 그렇고, 저 지금 많이 모아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온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사람들. 뭐, 염정아 언니도 있고, 저 옆에 이렇게 하늘로 입 벌리고 계시는 저분이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약 먹기 전 모습. 약 먹으면서의 모습이고, 조성모 선배님 계시고, 김상옥 시장님이거든요. 울산 시장님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활기찬 모습도 있고, 위에 보시면은 얼굴은 없고, 이 상반신과 하반신만 있는 사람.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차분한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뭐 파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 주변에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에서 좋았던 내용들을 문장이 있죠.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모두들 자신이 뭘 모른다는 건 남들이 알아챌까봐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지내고 있다고. 저는 이거 너무 공감이 가요. 내가 뭘 모르는 거를 남들이 한테 들킬까봐 되게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나 이거 들켰다. 그래서 항상 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그래서 붙여줬고 밤중에 담배가 떨어졌을 때 그 괴로움 무언가에 그런 식으로 속박당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끄는 이유라는 거예요. 와타나베가 담배를 끄는 이유가 내가 막 뭐가 없어가지고 내가 필요한데 그 필요할 때 내가 그걸 갈망하는 그때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속박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문장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문장이 있거든요. 너무 근데 스티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했나? 너무 책에 몰입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거 고전 스티커인데 떼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져요, 저게 사가서. 그래서 맨날 가지고만 있었는데 저게 칼로 떼니까 그 안 부서지고 탁탁 잘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 토마스만의 나의 산. 이거는 뭐냐면 좀 약간 귀여운 느낌인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와타나베가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이런 와인을 먹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난 지금 토마스만의 마의 산이란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책 표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되게 의식하게 되잖아요. 밖에서 책을 읽게 되면은. 그래서 괜히 더 보여주고 싶어 하고, 멋진 책이면.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와타나베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반가워서 저 이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남긴 메모인데, CGV는 재개봉관을 만들거라 이렇게 나는데, 여기 보면 와타나베가 난 진짜 신기했던 게 이게 70년대인가? 그런 배경이거든요. 근데 영화관에 재개봉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재개봉관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근데 재개봉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있어야 돼 지금 이 사람들아 진짜로. 그래서 CGV 빨리 만들어라. 니네가 잘 될 수 있는 건 그거 길밖에 없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한국 영화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요즘에. 호프 때문에 호프를 10차를 뛰고 이럴 일이냐고요 지금.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재개봉관을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있는데, 당신은 나와 결혼함으로써 내 문제까지 떠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결혼을 뭔가 이렇게 남자가 그랬나? 남자가 이제 되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결혼 생각이 없는 그런 와타나베 선배가 나오는데, 뭐 그 커플 사이에서 나온 말이었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결혼의 본질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결혼할 때 뭐 되게 뭘 막 재고 따지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조건부터 맞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면은 뭐 취향을 맞춘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지금 뭔가 상실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은 결함을 더 따져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면요. 정말 조건이 중요하다면요. 결함부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요즘엔 뭐 어쩌고 뭐 서류 같은 거 다 떼내고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자기가 뭘 싫어하는지 있잖아요. 무슨 결함을 갖고 있는지.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솔직히. 누가 본인이 결혼을 하는데 소구점을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저 끝이라는 게 이제 끝났을 때 내가 붙이려고 남겨둔 건데,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세상에. 아, 할 말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 혼자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또 꾸미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금 너무 사진만 붙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등에 소파에 앉아. 이 소파가 너무 편해요, 진짜. 그래서 등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티커 옆에 있으니까 스티커북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서, 예, 그런 거 하고 하려고요. 디테일을 잡아주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게 근데 또 아쉬워가지고 집에 와서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스티커첩만 계속 들고 다니다 보니까 또 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뚱뚱하게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 스티커첩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하면은, 아 진짜 나 솔직하면 안 되는데, 또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스티커에 또 애정이 사라짐. 진심.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조금만 뭘 놓치잖아요? 그 감을 잃어버려요, 진짜로. 내가 이걸 언제 좋아했지? 그런 생각. 내가 좀 약간 멍청해서 그런가? 내가 지능이 좀 낮나? 아니, 도대체 뭐 한 달도 안 됐어. 한 2주? 2주만 안 해도 그 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잘하는 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좋아했던, 원했던, 그런 거 있죠. 아,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좀 약간 무섭긴 해. 무서운 거긴 한데. 정말 근데 이게 진짜 나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이걸 잊지?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뿐만 아니고 모든 기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취미를 되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은근히 강박이 있어. 다 각자의 강박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너무 아는 거야. 내가 이걸 조금만 놓치면 그 감을 잃어버려서, 아, 나 이거 어떻게 했었지? 막 이러고, 좋아하는 감정, 막 이걸 성취하고 싶은 감정, 이걸 잃어버린다는 건
사실 우리 생산성 있는 인간들에게는 되게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나 열이 나지? 왜 이렇게 몸에서? 몸이 너무 뜨거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얘기하니까 말이 너무 잘 나오고요, 여러분. 제가 닦고 원래는 지금 제가 자료 한번 올릴게요. 이렇게 원래 했었어요, 책상에서. 각 잡고 딱 앉았는데 안 돼. 이게 말하면서 스티커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너무 좋고 이게 나레이션도 따로 하면 되겠어 이제는. 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왜 또 지금 나레이션 따고 있냐면은 이거 사실 지금 1시간짜리 분량인데 AI 소리 들으면 그것도 님들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재미도 없고 제가 자막 칠 자신도 없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그 자막 자동 자막 잘 따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알아냈거든요. 걔 구독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걔를 시키면 돼요. 자막 작업을.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또 따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너무 편하게 하고 싶은데 어때요, 여러분? 너무 편했나요? 너무 제 생각만 하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봐, 님들이. 한번 5년 동안 채널 운영을 해보라고. 이게 정병이 오나 안 오나. 나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내가 너무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도 대단한 게 이게 진짜 사람이 발전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물론 발전은 했는데 이게 제가 5년 전에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아니 똑같아. 사람이 발전이라는 게 없고 여전히 정말 똑같아. 어떻게 사람이 게 똑같냐.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이 이게 조회수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조회수를 유지를 한다는 게 5년 동안 계속 발전하지 않고 낙후하지도 않고 계속 이 유지 5년 전에 나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나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또 요즘이나 옛날이나 무슨 생각하냐면은 너무 빨리 막 뭐가 막, 아, 잠시만,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 끝났고요. 네, 이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꾸몄고, 뭐, 그렇습니다. 뭐, 추가된 거? 뭐 있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뭐 스티커 좀 중요한 스티커 붙여주고, 네. 저기 뭐 써줬어요. 미도리 아빠라고 써주고,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고 빨간색 저 스티커도 너무 예쁘죠? 저 라소롱님 스티커 예쁘고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봐랑 몰라. 봐 해서 몰라.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걸로 했고 주목받는 포인트 저렇게 해주고 병입니다 해주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주목받는 포인트. 네네, 주목받는 포인트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놀라는 게 이게 알몸이라서 여러분 놀랄까봐 내가 아까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였으면 좀 놀랍죠. 근데 이런 것도 다 활용이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이야기 아가리만 털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 읽었다. 나는 이 책을 도덕으로 읽은 게 아니고 사람으로 읽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정말 5만 가지 1억 명, 2천 명의 사람들 존재해. 그리고 네, 오늘 상실 닫고 해왔습니다. 상실에 대한 닫고. 여러분 저 지금 이거 아직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나 진짜 이렇게 내가 모자랄지 몰랐어. 진짜로. 여러분 너무 감사해 진짜.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안녕. 급하게 꺼서 미안해요. 안녕.